주말 오후 넥스트 안산 비전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주권 시대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깊고 무겁게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이야기하고 함께 그려보는 시간은 그 어느 계획보다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안산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발걸음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넥스트 안산 비전 포럼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넥스트 안산 비전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에서 방향을 세우고 어떤 내용이 시민 여러분께 가장 의미 있을지 끝까지 고민하면서 기획을 이끌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내빈 속에 무지 힘들죠. 우리 시도회원님 많이 빠지셨지. 자, 우리 안산갑 김편숙 사무국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안산 넥스포럼 출범식을 같이 해주신 김현 국회의원님, 박예철 우리 국회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원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도망 안 가시죠?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귀하게 어렵게 한 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원한 안산의 지도자 누구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산을 잘 알고 멋진 미래의 지도자 김철진 도의원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못 들으시면 서운합니다. 여러분, 김철진 도의원님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자리가 멋지고 훌륭한 자리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시민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수많은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이번 포럼이 단순한 토론장이 아니라 미래 안산의 기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용상 준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넥스트 안산! 잠깐만 들고 계실게요. 네, 들고 계실게요. 간천 개발, 도시 부산, 안산 도시 완성. 4호선 개통, 인구 폭증, 주공 아파트 단지, 중앙역 상권 형성, 도시 기반 확충, 지역 경제 성장. 시와호 오염, IMF 직격탄, 제조업 분화, 고자 신도시 개발, 경기 침체, 고도심 노후화, 공단 승업화, 외국인 노동자 특징, 다문화 거리 조성. 외국인 범죄 이슈, 강력 범죄 사건, 다문화 갈등, 일자리 감소, 인구 정체, 청년 유출, 세월호 참사, 심리적 침체, 부동산 정체, 재건축 추진, 산업구조 노후화, 청년 일자리 위기, 인구 수유출 심화, 범죄도시 인식 잔정, 코로나 경기 충격, 지역 경기 둔화. 추진, 반달선 입주, GTX 시 확정, 신안산선 개통 연기, 경제적 구역 지정, 초지역세권 개발 발동, 청년 정규여건 악화, 지역격차 심화, 도시정체 이미지 고착.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도시의 미래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오고 계신 김철진 도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은요, 그동안 지역 발전 전략부터 미래산업 비전, 시민 중심 행정 혁신까지 앞으로 안산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갈림길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해답을 제시해온 정책 현장의 핵심 주역이십니다. 특히 단순한 담론이나 이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정말 가능한가? 시민이 체감
실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면서 실천적인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온 현장의 실무자이시고요. 이 포럼의 중요한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안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 중심의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전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김철진 도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죠. 넷째 주 가을 끝자락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박해철 국회의원님, 김현국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진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원에서 여러 번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처럼 학습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잘 입지 않는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 넥스트 안산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조금은 새롭게 조금 오늘 저는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발제에 이어서 안산을 중심으로 리뉴얼 안산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통한 제도야 리뉴얼 안산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 두 번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과거 우리 안산 어땠습니까? 최초로 국가가 계획한 국가계획도시 도시화의 성공 모델이 안산이기도 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회이기도 위기이기도 한 외국인 다문화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다양성을 확보한 도시였습니다. 잠재력은 높은 서남부 핵심 도시로 시작해서 이제 40년이 되어가는 성년이 되는 안산입니다. 이러한 안산이 현재는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안산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안산입니다. 인구 감소 및 청년의 유출, 장기적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30, 40 세대의 경제 인구의 이탈,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도 안산의 현주소입니다. 불균형, 공간의 단절,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의 심화와 도시의 연결성이 부족한 것도 우리 안산의 지금의 현재 주소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산업구조의 한계도 가지고 있죠. 기술혁신의 정체, 경쟁력의 약화,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고 노후진 산단으로 인해서 다시 재구조해야 되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또 글로벌 변동성에도 다소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의 부화, 시대에 맞는 에너지의 대전환, 산단 중심에서 환경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것도 안산의 현주소입니다. 행정의 신뢰, 정책의 부족, 성과에 대한 실제 체감이 낮기도 하고요. 인접해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복잡한 행정전달 체계, 무엇을 하나 하려면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려가라. 이것도 안산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여 시스템도 미흡하고요. 재정 자립도도 40% 이하여서 스스로 어떤 것들의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안산의 현재 상황입니다. 공동체, 행정 전반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현재 안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 안산은 어떠한 도시로 가야 할까요? 미래 도시는, 미래 안산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회복력과 전환의 도시 넥스트 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시민의 손에 의해서 도시의 의사결정 구조가 되고 시민의 삶 질 향상과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력, 회복력을 갖는 도시로 전환해야 됩니다. 위기에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환의 도시입니다.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고 시민 참여 행정 중심으로 또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약의 도시입니다. 문화, 환경, 복지, 조화로운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전환해야 되고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타인 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으로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고 고령화 대비하고 발제1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중심의 교육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넥스트 안산이 출발해야 됩니다. 시민 주권의 기반,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 미래 성장도시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넥스트 안산의 비전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심에 두고 안산을 이제는 리뉴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산의 리뉴얼을 위한 5대 정책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반을 다시 고치고 재편해야 됩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 새로운 산업도시 전략을 구축해야 됩니다.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업의 리뉴얼입니다. 첨단 산업도시로 산업의 DNA를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리뉴얼입니다. 연결, 균형, 활력, 구조적으로 다시 재편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품격을 리뉴얼하는 겁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행정의 리뉴얼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정을 위한 도구가 되는 도시, 시민 중심으로 행정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리뉴얼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질을 회복하는 도시,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공동체 회복, 이것이 바로 넥스트 안산 복합 혁신 벨트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 주권의 시대에 부합하도록 시민 주권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시민주도 행정, 시민주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복지, 다문화 고령화를 대응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시민 행정을 구현해야 됩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투명 행정,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성해서 정책의 신뢰를 시민 중심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도약입니다. 교육, 산업, 문화, 환경 전 분야의 동반상승으로 미래 성장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장점인데요. 광역 연결성입니다. 육도, 육철, GTS, KTX, 4호선 지정화를 통해서 수도권 서해안권의 교통 중심지로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간의 혁신입니다. 초지역세권 89블록 등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고 특히 재개발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연결과 균형 있는 도시로 재편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숲의 도시, 기후대응, 생태보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도시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로봇, AI, 수소, 배터리, 경제 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9번째는 전환입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지시행정에서 공감 참여 행정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공간 구조를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10번째는 위기를 이겨내는 저력과 회복력입니다. 더 강하게 재구성되는 도시의 체질을 통해서 회복력을 가진 전환도시로 리뉴얼해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들과 전환의 속도가 안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도시, 산업, 공간, 복지, 문화가 함께 도약하는 안산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10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안산의 새로운 40년을 여는 리뉴얼의 전략은 우리가 그리는 미래도시 넥스트 안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로 시민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넥스트 안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정진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고 여력 있는 도시 안산의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안산 이제 도약해야 됩니다. 안산 이제 매력있는 도시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힘이 되도록 앞장서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 시민중심 행정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오늘 참석하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과 고민의 지점을 남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의 중요한 주인공답게 안산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준비해가는 정책의 흐름을 현장에서의 경험과 통찰로 잘 전달해주신 김철진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실 과장님이십니다. 현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계신 원호식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미래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오고 계신 플랫폼 김민경 이사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전 원국초등학교 안복현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도시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오고 계십니다. 안복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로 경기민예총 이사장님이시자 지역의 문화 생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김태현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안산 소식의 오세정 대표님이신데요. 지역 커뮤니티의 소통과 공유, 시민연합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일상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 박미경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3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있어서 학생들 앞에서는 전혀 떨림이 없었었는데 오늘 안산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가슴이 굉장히 벅찬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뛰나요? 최준용 박사님하고 김철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을 좀 이렇게 어레인지하면 전체 발제가 지금 그 토론될 내용이 이제 주제가 5개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씩 저희가 드릴 예정이 있고요. 제가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시간 맞추도록.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한 10분 정도 받는 걸로 좀 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이 변화해서 새롭게 변모해야 되는 이런 회복, 레질리언스죠. 우리 김철진 의원님 레질리언스 회복력에 대한 이런 말씀 많이 좀 주셨고요. 또 많이 쓰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 이럴 때 이제 next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그 해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 이런데 어떤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이런 안산시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안산시만 하더라도 30만 인구 계획 도시입니다. 근데 압축 성장을 통해서 많은 이런 그 성장이 있었어요. 다 알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80만까지 육박을 했었었고 산업도시로 위상을 자리매김도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85% 가까이 육박했는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그 혜택도 있었지만은 또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어라든가 또는 학취 문제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오신 이런 다문화 가족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잘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처리했었어야 될 이런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는 방울시와 상당히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많이 침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80만 되는 인구가 점점 인구가 감소해서 한 61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이런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먼저 이제 첫 번째 토론자로 이제 주식회사 플랫폼의 김민경 이사님을 모셔서 청년의 시선으로 미래의 도시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이 많으시고 많은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청년이 바라보는 미래 도시 안산에 대해서 한 4분 정도 압축해서 좀 발표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플랫폼의 상인사 김민경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안산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청년이 바라는 미래도시 안산이라는 주제로 청년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사실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이 도시 안산에서 어떤 꿈을 꾸며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안산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안산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자 또 근면과 도전의 정신으로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공단의 불빛 아래에서 땀 흘리며 또 일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도시의 안산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이제 오늘의 안산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안산은 조금 더 새롭고 아까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뉴얼 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도시로 과거의 성장에서 미래의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청년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산은 청년에게 기회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금이 부족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안산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임대료 걱정 없는 공유 오피스,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청년에게는 실험과 테스트를 위한 공간, 그리고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도전이 곧 배움이 되고 배움이 곧 성장이 되는 도시, 그것이 청년이 바라는 기회의 안산입니다. 또한
기업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손을 맞잡아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미래의 도시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산은 청년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삶의 만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퇴근 후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또 주말마다 음악이 흐르는 거리,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지역 예술 공연이 있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 청년들은 비로소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은 바다와 산,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 장점을 살려 청년 문화예술 공간과 생활형 여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리마켓, 또 거리 공연, 도시 축제가 곳곳에서 열릴 수 있다면 안산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싼 전세와 불안한 월세 속에서 청년이 꿈을 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청년 전용 공공주택, 또 쉐어하우스, 그리고 주거, 문화가 결합된 복합형 청년 타운을 조성해 안산에 살면 괜찮다라는 확신을 주었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산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청년만의 도시가 아니라 어르신과 아이들, 이주민과 시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포용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산은 이미 다문화 도시로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바로 안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장이 많아질수록 우리 도시는, 안산은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대가 함께 배우는 평생 교육, 그리고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티,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 이것이 안산이 꿈꾸는 진짜 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열정과 시민의 지혜, 그리고 행정의 추진력이 더해질 때 안산은 분명 더 젊고 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청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우리 미래 안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청년이 바라보는 안산시에서 도전이 가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청년 공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포용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복현 전 원곡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셔보겠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 영원한 선생님이시죠? 네, 이런 고민을 좀 해 오신 이런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희망의 미래도시 안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복현입니다. 아까 영상 자료 보니까 40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안산에 온 지 40년 됐습니다. 86년 3월 1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또 초등학교 교감, 경기도교육청 이런 다양한 행정적용을 하면서 안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를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구 폭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장학사할 때 보면은 안산이 학생 수가 제일로 많았습니다. 학생이 어느 학교에는 100학급 정도, 5,000명 정도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제가 2025년 9월자 안산시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0세에서 9세의 아이가 몇 명이냐면 3만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4.9%입니다. 그런데 50에서 59세 인구가 몇 프로냐면 19.8%, 12만 명이 넘습니다. 3배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10세에서 19세까지는 5만 2천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20세까지는 20%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면은 50세에서 59세가 19%, 20%인데
한 세대가 두 세대를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을 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산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안산이, 역동적인 안산이 어느 순간에는 침체되는 노령화되는 안산으로 변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117개 나라에서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단점으로 봐야 되느냐, 장점으로 봐야 되느냐. 장점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117개 나라 친구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하십시오. 제가 원곡초등학교 있을 때 21개 나라, 18개 나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21개 나라의 친구들이 있다. 어떤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친구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분당에 있을 것인가? 성남에, 평촌에 있을 것인가? 강남 서초동에 있을 것인가? 강점을 보면 됩니다. 제가 통계자를 보면서 100세 이상 인구가 116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225개, 226개라고 보면 116명이라면 적은 숫자라면 이런 장점들은 다 숨어져 있고 안 좋은 장점들, 단점들만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을 아까 김철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리뉴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교육정책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관이 좀 필요합니다. 안산시청의 각종 기구들의 하는 역할들을 가서 보면 비슷비슷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AI 경제수석 대통령실에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AI 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안산에서는 과연 각 부서에서 AI라는 말만 나왔지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될지에 대한 통합해서 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명칭도 리뉴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거리 축제라는 말하고 다문화 음식거리 축제, 음식거리 바꿔야 됩니다. 인터내셔널 푸드 스트리트 그럼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얘기해야 됩니다. 아 여기에 가면은 무언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안산이 국제문화의 표준이 되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민운동을 벌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117개 외국인들이 와 있다고 그랬는데 117개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의 학생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19%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력이 조금 따라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박해철 위원님께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여기 계시지만은 폴리텍 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폴리텍 학교에 가서 한국 문화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은 다성 폴리텍 중고등학교 가보십시오.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문화교육과 한국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외국어 교육, 외국어 국제학교, 외국어 학교의 설립이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지역에 있던 간에 이런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제2의 언어를 배워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안산의 안 좋은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을 보십시오. 117개의 외국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 안산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젊은 청년들이 오고 젊은 아이들이 오고 안산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 주빙해 주셔서 우리 정영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안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안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미래 자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호문화입니다. 외국인들 많이 와 계신데 이걸 어떻게 시의 경영 자원으로 끌어다가 같이 상생하는 이런 그 구조를 만들 때 안산은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우리 작가님 말씀 중에 고민하고 학위원이라는 통합 조직 말씀 좀 주셨고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 문화교육, 직업교육 이것이 필요한 점을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문화 교육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적 이런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시는 문화자치도시 안산을 전망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경기민예청 김태현 이사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주권 시대를 표방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 주권 시대, 문화 주권 시대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화자치도시 안산을 전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은 안산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 역사문화 인물들의 생애를 토파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하면은 성호 이익 선생님이신데요. 성호 이익 선생님께서는 경묘지중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재를 고를 때는 신분의 지위 부하를 따지지 말고 평범한 백성들 중에서 재능 있는 인물을 잘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품고 있습니다. 즉 선비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비도 바지 벗고 노래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창하시면서 실제로 양반 중에 농사를 지은 최초의 양반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성호 이익 선생님이십니다.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호 사설 전제농정 편에 성호 이익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을 써놓은 내용인데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학문을 하자고 신학을 선구적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성호 이익 선생의 얘기했던 진리의 원천이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있다라고 했던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김홍도 선생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왼편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제목이 고기잡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에 대나무를 막 꽂아놓고 밀물이 들어왔을 때 물과 함께 쭉 들어왔던 물고기들이 썰물이 빠져나갈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시설을 그려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 앞바다를 보고 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해안 썰물을 보고 그린 건데요. 그리고 고기잡이라든지 대장간이라든지 씨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원 김홍도를 대표하는 그림 양식은 풍속화입니다. 하지만 이도 굉장히 많이 그려 화성을 축조할 때도 그것에 대한 의외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최고의 화백으로 손꼽히게 된 이유는 바로 풍속화를 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단원 김홍도 선생님께서도 주목한 곳이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최용신 선생님이신데 최용신 선생님께서는 그 상업수역에 있는 샘골 마을에서 일제강점기 때 농촌 개모공을 하셨는데 눈 뜨고 일어나는 지게 메고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됐던 그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어린아이들에게 눈 뜨고 일어나면 논밭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됐었던, 즉 동건적 노동의 굴레에 빠져서 노동만 해야 됐었던 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전에 없었던 배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을 안겨주신 분이 저는 최용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신 선생님이 주목했던 것도 역시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다. 그것도 소외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주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안산의 대표적 역사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냈던 인물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호익 선생이 실학을 할 때 성리학이 주류이던 시절에 실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한 걸음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의 풍속과도 마찬가지죠. 고기 잡는 그림을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것을 그림에다 그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 자체에 주목하는 일,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하는 일이 안산의 대표적 역사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문화 분야로 넓혀서 얘기해보면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혁신적인 조례와 예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통해서 문화 자치로 향해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자치를 이루는 게 그 지역에서 문화를 빚어내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지역 주민이 되겠죠. 문화 주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일, 그리고 이 빚어진 문화를 통해서 안산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안산만의 특색이 있는 안산만의 고유한 지역 문화를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빚어내는 일이 문화 자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률의 문화적 힘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기본 이념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아래에 국민의 권리로서 모든 국민들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화적 권리를 갖는 걸 문화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기본법이 문화의 힘과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나서 경기도는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만들거든요. 문화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기본 이념에 맞춰서 경기도민들 모두에게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게 문화자치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만든 문화자치 기본 조례의 이념을 보면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 정책에 참여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례의 조항은 주민들을 주체를 내세워서 문화의 힘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문화 자치를 향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조항에 담겨있다. 담겨있는 조항을 현실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자치 도시 안산을 위해 가기 위해서는 문화자치의 가능성은 주민에게서 찾고 문화자치의 혁신은 제도와 정책에서 찾는 것으로 해서 문화자치 도시 안산의 길을 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대표님께서 문화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안산이 참 자랑할 만한 게 이익 선생님이 계셨고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계셨고 그다음에 최용진 선생님이 계셔서 참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백성의 삶의 현장에 모두 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고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산이 두 개 구가 있습니다. 상목구, 그다음에 단원구입니다. 이게 상목구라는 것은 사실은 최용신 선생님도 그다음에 이익 선생님도 우리 실학, 그다음에 계몽, 교육의 도시가 바로 안산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김홍도 우리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단원구가 또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예, 이제는 마이크를 오세정 대표님이 소통과 그 공유를 가장 안산에서 잘하시는 분입니다. 시민의 연결의 힘을 꾸준히 실천해 오신 분인데요. 소통과 공유를 통한 상생의 도시 안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산 소식이라고 하는 SNS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콘텐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소통과 공유를 통한 상생의 도시 안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의 소통 방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소통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 즉 도시 브랜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지역 기반 SNS의 참여와 확장이 시민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즉 도시의 얼굴은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SNS 소통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밴드로 다양한 형태의
하겠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저희 쪽의 SNS 채널에 제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이미지에 물이 솟는 모습을 보고 한 시민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고, 저 밑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조회수입니다. 저 게시글을 45만 명 정도가 확인을 했음으로 바뀌고, 이것은 빠른 해결이라고 하는 건강한 소통 구조가 안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여름날 무더운 리어커를 끄는 할머니를 보고 중학생이 자발적으로 함께 도왔습니다. 친구들끼리 같이요. 자, 이 아름다운 장면은 SNS에 다시 한번 통해서 널리 확산이 됐고요. 이것은 또한 안산시에서 어떤 학생들인지 또 발굴을 또 해서 또 표창을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다시 SNS에 공유하게 됐고, 행동이 공유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더 많은 선행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소식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SNS에서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콘텐츠는 순식간에 도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소통하느냐입니다. 부정적 이슈를 방치하는 도시가 아닌 함께 해결하고 함께 칭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이라고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는 정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뭉쳐져 있죠. 이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도 꾸역꾸역 컵을 올려두는 사람도 싫고, 이럴 때까지 비우지 않는 것도 싫습니다 라고 하는 제보였죠. 저희가 만약에 이대로 올렸다고 하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댓글이 많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댓글에 한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댓글이 2배가 되었습니다. 불만 대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사례고요. 상상의 문화 공유,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도시는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것은 도시 브랜드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한 행동과 좋은 변화를 함께 공유하며 도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산에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화와 환경, 다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콘텐츠를 좀 더 소통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도시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함께 보고 함께 해결하고 어떤 칭찬하는 문화를 좀 만들자라는 그런 공유 문화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행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모든 이런 노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안산시의 맘카페 박미경 대표님을 모실 텐데요. 시민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일상 현장에서 가까이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터치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안산은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역만 모여라 지역 커뮤니티 대표 박미정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높은 데서 있다 보니까요, 이 테이블 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넥스트입니다. 넥스트란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그 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시는 약 10만 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들과 소통하여 보았습니다.
그저께도 함께 소통을 해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첫째, 안전한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통학로가 안전해야 합니다.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존, 잘 정비된 인도와 횡단보도, 충분한 가로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지금 목이 조금 마르네요. 골목 주차와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원과 주정차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CCTV와 아동 안전 지킴이 집,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람인 워킹 스쿨버스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학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체험학습센터 등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고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안산에도 도서관이 있으나 이용에 제한이 많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셋째, 충분한 놀이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소망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성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터, 체험학습이 가능한 실내외 시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풍부해야 합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입니다. 미세먼지가 적고 공기가 깨끗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환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과 아동 친화적인 정책과 문화입니다. 도시 정책을 만들 때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아동복지 서비스가 잘 갖춰져야 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야 합니다. 지역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시민 할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의료 인프라와 육아 편의시설입니다. 소아청소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인근 인천과 수원으로 멀리까지 가야 하는, 인천 많이 가시잖아요. 인천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인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과 수원으로 멀리까지 가야 하는 부모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쇼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키즈카페, 놀이공간 등이 갖춰진 가족 친화적 쇼핑 환경은 육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근에는 수원과 시흥은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안산은 그 또한 없습니다. 안산은 이미 좋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좋은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며 시와호 주변의 갈대습지 공원과 배부도 같은 자연 체험 공간도 큰 자산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성호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통학로의 안전성을 더 높이고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산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안산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이라든가 시설 인프라, 특히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주셨고요. 이렇게 시간을 제가 계속 카운팅을 했는데요. 한 12분 정도 저희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괜찮으시죠? 이제 플로우에서 저희들을 위한 질의도 되겠고 앞서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의해 주시죠.
제목부터 넥스트 안산 기가 막히네요. 저는 중앙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퇴직했고 안산 상록통분장 관장을 했고 지금 대입도에 살고 있는 정병구입니다. 저는 지금 아날로그적인 입장에서 안산을 좀 분해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요. 요즘 위험한 소리가. 지금은 아주 AI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날로그적인 입장에서 지금 안산이 지금 상록구가 있고 단원구가 있어요. 나는 이거 또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상록구, 단원구, 그 다음에 대구구. 왜? 대구도가 지금 면적이 안산의 3분의 1 정도 돼요. 평수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근데 이게 바로 뭐냐? 관광 차원에서의 최고의 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K푸드, K팝. 이 K팝이나 K푸드 아이돌이나 그 다음에 BTS 팬들이 어디로 오냐? 결국은 거기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봅시다. 비틀즈로 가요. 비틀즈가 태어난 데가 리버풀입니다.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 즉 다시 말하면은 비틀즈가 성공을 하니까 비틀즈의 팬들이 이렇게 성지가 됩니다. 성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K-팝, K-푸드 필연적으로 뭐가 얻느냐? 그 관광객 와요. 와. 그래서 우리 선수적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제일 가까운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우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어느 시장님은 대우도를 보물섬이라고 해요. 보물섬이 아니에요. 지금 대우도는 안산시에서 바로 다이아몬드 원전입니다. 원전. 다이아몬드 원전이 뭐냐? 돌멩이에요. 놔두면 그냥 돌멩이다. 바로 타버린 돌멩이에요. 절차 탐나 다시 바로 닦아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대우도에서 너 어디가 있니? 너 안산 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우도가 살아야 사실은 안산이 살아야 안산. 시야공단 방으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재정 살리도 봅시다. 2025년에 33%밖에 안 돼요. 지금 2조 한 2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화성이 다 뺏깁니다. 수능이 다 뺏겨요. 이 좋은 대우도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철진 시장님, 나는 된다는 것을 100%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게 맞으실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상록 수련관 관장이 말씀하신 데 100% 공감합니다.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또 면적의 특성, 또 인구의 한계, 이 세 가지가 좀 복합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에는 대부도를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부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물섬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다라는 생각을 공감하고요. 단 하나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절함으로 말씀드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산의 인구 대비한다면은 면적상으로는 대부도가 안양 인구가 56만 명 정도가 되는데 56만 명이 거주하는 안양 면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구는 10,000명에서 조금 빠지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상으로 봐서는 인구 구조로 봐서는 대부도가 부로 분립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의견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개편 방향을 떠나서 크게는 이 가치를 좀 키워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포럼 중심의 행사입니다. 우리 관장이 말씀하신 일부 내용 중에서는 이 행사의 컨셉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구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과거의 안산, 지금의 안산을 봤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신바람 날고 활력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지금의 안산을 볼 때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지금의 안산의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화를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김철진 의원님께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동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이 반월공단 배후도시로 성장해서 86년도에 안산시로 승격이 되고 내년도면은 40년이 됩니다. 사람이나 도시는 어쩌면은 40년이 되면 더 왕성해야 되고 장년기로 들어가서 더 좋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반월 배후공단으로 출발한 곳이 전형적으로 전통제조업에서 전환을 못 이뤘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도시 변화와 맞물려서 인구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됐고요. 1차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도시가 성장을 하지요. 1기는 안산시청이 들어서면서 86년도 시성격이 되어서 2000년도까지는 인구 34만 정도는 아주 급속도로 늘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부산 신도시가 2000년도에 조성되면서 인구 70만까지도 급속하게 늘면서 그 다음에 동력이 안 생깁니다. 즉 반월공단 배후도시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급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의 도시의 변화를 주지 못했고 산업구조의 혁신을 못 이룬 것 때문에 일명 활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노후화가 빨리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신길 2지구, 장산 장하, 수호, 군포, 의왕, 안산, 택지 개발하는 세 군데가 있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시장, 초지 역세권, 89블록, 해양연구원 부지, 30블록 부지, 도심 핵심 지역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활력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3의 도약, 재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래서 리뉴얼이 필요하고 회복력이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받을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네, 아주 마지막으로 짧게 선정합니다.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고요. 안산 상록구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 자료를 본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뜻하는 건지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철진 도의원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잖아요. 넥스트 안산 그리고 리뉴얼입니다. 리뉴얼하면은 누구나 다 체감할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단계별로 한 걸음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안산은 전체적으로 재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산업구조의 대전환, 공간구조의 대전환, 교통량의 대전환 이런 혁신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학교 중심 교육에서 돌봄 기능은 일명 지역아동센터가 80% 이상 기능을 했습니다. 학교가 늘봄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덜어오고 있고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가치돌봄센터 이런 것들 기능을 통해서 일부 또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단계별 전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리뉴얼은 안산 전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축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문화자치 부분에 김태현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은 문화, 예술, 체육 강사에 상당한 예산과 행사가 많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 새롭지 않습니다. 저는 안산의 문화예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전환, 대변혁 그런 관점에서 리뉴얼을 강조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리뉴얼입니다. 마무리하실 건가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리 조금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늘 오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김철진 도 의원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지금 포괄적으로 다 키워드를 좀 담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들은 사실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일부 내용들이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했고요. 무엇보다도 안산이 새로운 변화를 이제 갖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주저주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과감하게 기존에 있던 이런 그 내용들을, 그러나 이 방법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33년 있으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은 그 시장님도 오고 가셨고 보이는 것 같아.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리뉴얼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협력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정신이 가장 그 기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 패널은 이렇게 많은 부분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리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수고해주신 원호쌤, 과장님과 다섯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 제안들은 단순한 발표나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미래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시민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시민을 중심에 안산을 새롭게라는 오늘의 메시지가 작은 울림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따뜻한 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